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최근 화제가 된 기업과 사람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업, 다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업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깨끗한 나라,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화해자입니다. 오늘의 다운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김동선 전 하나건설 팀장입니다. 먼저 오늘의 업에 있는 기업과 사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깨끗한 나라입니다. 이 희성그룹 한동안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던 이 깨끗한 나라가 지난해에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약 3년 전에 있었던 이 생리대 파동을 이제서야 극복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깨끗한 나라라는 이 종이 회사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지금 주목을 상당히 끌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이 깨끗한 나라라는 제지 회사가 마스크 생산 업체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코로나 수혜주가 됐죠. 네. 근데 사실 깨끗한 나라는 마스크는 주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한다면 부업 정도고 깨끗한 나라의 역시 주업은 펄프, 제지 회사로서 종이 만들어내는 회사죠. 백상지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대한팔프였습니다. 네. 그런 대표적인 종이 회사였는데 이 종이 회사가 여러 가지 이제 최근 한 10여 년간 경영난을 많이 겪어왔었어요. 특히 2017년에 이른바 생리대 파동이 일어나면서 저 생리대에 발암물질이 있다라는 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 당시에 릴리안이라는 제품이 우리나라의 전체 생리대의 1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저기서 발암물질이 있다고 그러니까 과연 누가 이 깨끗한 나라 제품을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큰 쇼크를 받았거든요. 물론 깨끗한 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말은 일부 소비자들이 저 깨끗한 나라 제품을 쓰고 충격을 받았다고 고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원대학의 한 교수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자 그대로 일파만파로 깨끗한 나라가 늪에 빠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정확한 증거는 안 나왔죠.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건강에 유해하지는 않다. 이런 정도의 지금 판정을 낸 상태고 지금 깨끗한 나라에 이 발암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지금도 법정 소송으로 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바람에 깨끗한 나라 이미지는 그야말로 깨끗한 나라가 아니라 발암 물질 나라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충격을 많이 받았죠. 이제 그러면서 경영권도 몇 번 바뀌었는데 이 깨끗한 나라가 주목을 끄는 것은 사실 저 깨끗한 나라의 실제 주인이 지금 LG그룹이라는 LG그룹의 회장님으로 새로 등극하신 구본무 회장님의 지금 양아들로 되어 있는 구광모 씨. 구광모 씨의 아버지는 실제 아버지는 구본무 씨가 아닙니다. 구본무 씨가 아들이 없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양아들로 들어간 것이고 실제 아들은 저 표에 세 번째에 나오는 구본능 씨, 구본능 회장님의 아들이 구광모예요. 그런데 구광모 회장님의 아버지인 구본능 씨가 희성그룹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사실상 깨끗한 나라의 최대 주주입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볼 때 구본능 씨가 오너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지금 그림의 오른쪽 편에 나오는 최현수란 분이 여성 비즈니스맨인데요. 저분이 깨끗한 나라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최현수 저분은 구자경 회장의 두 번째 딸 구미정 씨의 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구광모 LG 회장하고 최현수 대표하고의 관계는 외사촌간이고요. 또 구본능 씨, 이 깨끗한 나라의 오너인 구본능 씨와 최현수 씨는 조카와 고모부 사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깨끗한 나라를 우리가 구본능의 희성그룹 회장님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이 깨끗한 나라가 원래는 대한팔프로 최씨 거였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 저분이 구본능 씨인데 구본능 씨 저분이 LG그룹의 별명이
대원군이세요. 네. 예, 본능 대원군. 자, 대원군이라는 걸 왕의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LG그룹의 왕 LG그룹의 최고 실력자가 구광모 회장이신데 구광모 회장의 아버지이면서도 전체 대표 회장은 못하고 그 희성그룹으로 지금 이 병행이 비껴져 있는 분이시죠. 저분이 깨끗한 나라의 오난데 저분이 도와주게 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여동생 지금 최연수 씨가 자신의 여동생인 구미정 씨의 딸이거든요. 그 구미정 씨의 딸과 그 아버지가 운영하던 깨끗한 나라가 2000년대 초기에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상태에 들어가서 완전 부도 해체 상태에 갔어요. 그래서 주식의 70%를 이 구본능 회장님이 사서 다시 회사를 살렸고 그런 이제 회사를 그중에 주식의 상당 부분을 다시 조카에게 넘겼습니다만은 여전히 최대 주주는 구본능 씨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깨끗한 나라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모처럼 영업 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거예요. 네. 그동안에 계속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저 구본능 씨의 그 조카 최윤수 씨가 경영을 맡고 나서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주가도 오르죠. 흑자가 나죠. 그래서 이제는 이 릴리안 파동, 생리대의 발암물질 파동이 이제는 좀 해소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래픽에 보시면요. 깨끗한 나라의 실적이 빨간색으로 된 게 지금 적자인데요. 영업이익의 적자 부분인데 2017년, 2018년 이 생리대 파동으로 해서 엄청난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에는 흑자로 돌았었어요. 네. 뭐 그렇지만은 여전히 지금 현재 그 영업이익은 줄고 또 순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이다. 그런 면에서 완전 회복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주주 구성을 보면요. 자, 희성전자 28.9% 저기에 구본능 회장님이 지배하고 계시고요. 네. 주목을 끄는 인물이 최정규라는 분입니다. 올해 29살의 청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최윤수 씨고 최윤수 씨의 어머니가 구미정 씨고 구미정 씨가 구본능의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정규 씨가 이번 주총을 다다음 주에 하는데요. 주총에 최정규 씨를 이사로 그 선임을 하자는 안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시대가 열리는 거죠. 네. 이 재계에서는 그동안 딸인 최윤수 씨가 경영을 그런 대로 고생하면서 다 갖고 왔는데 왜 이제께 아들을 주느냐. 그래서 일은 딸에게 시키고 승계는 아들에 시키느냐. LG그룹의 아주 오래된 그 봉건적 아들 선호 사상을 이 깨끗한 나라에서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들 이 최정규 씨 입장은 20살 초기에 주식을 지금 20% 이상 장악을 했단 말이죠. 그 네.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이 그 불법 승계냐 또는 탈세 승계냐 이런 면도 지금 재계에서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깨끗한 나라가 이 생리대 릴리안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다시 흑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 또 그 후계구도 승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화해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에서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앞서면서 이 미국 증권가에선 이른바 바이든 바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바이든 바이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나요? 예, 바이든 바이라고 하는 이 뉴욕 증시에서 불고 있는 이 바람, 이것은 바이든을 믿고 투자해라, 바이든을 믿고 주식을 사자 이런 겁니다. 자, 바이든이 슈퍼 화요일 민주당 이 경선에서 압승을 하고 1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가장 많이 오른 주가가 바이오 주가입니다. 네. 지금 뉴욕 증시에서 그동안에 최근에 주가가 좀 휘청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오 주식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 바이오 주가 약세를 보인 이유가 바로 민주당 경선에서 샌더스라는 후보에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은 뉴욕 증시 바이든 수혜주라고 해서 바이든이 1등이 되면서 주가가 아주 크게 오른 종목들인데요. 화이자라는 저 약회사, 제약회사, 존슨앤존슨 제약회사죠. 특히 많이 오른 게 유나이티드 헬스라고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이런 회사들이 올랐는데요.
화이자가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이 화이자는 제약업체로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 제약주, 바이오주가 상당히 이 향방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주식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데 화이자 실적을 보시면요. 화이자가 잘 나가다가 2019년 실적을 보면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2018년도에 뚝 떨어졌어요. 이게 화이자뿐만 아니라 미국 바이오주, 미국 제약회사들의 일반적인 패턴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주식에서도 바이오주를 예측하는데 저 화이자의 실적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유력 후보로 들어오면서 지금 특히 건강보험, 미국은 건강보험료가 살인적입니다. 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국민계보험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도 미국에서 한 10여 년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고통받았던 게 바로 병원 가는 거, 네. 건강보험 가입하는 문제였어요.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 건강보험료 내는 거예요. 저것을 샌더스가 개혁하겠다. 한국처럼 국민계보험으로 만들겠다. 이 개혁. 그렇게 되면 제약회사들이 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생명보험을 건강보험을 하는 회사들은 회사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주가들이 샌더스 열풍을 타고 주가가 계속 하락했던 겁니다. 그런데 수포 화요일 날 샌더스는 이제 힘을 잃고 바이든이 돌아서니까 바이든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까지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때 바이오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바이든 이 바람이 불고 그 한 중앙에 이런 바이오 주식이 있다. 그런데 특히 화이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비아그라라는 상품으로 화이자를 많이 이해하고 있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화이자가 만든 세 가지 인류 역사를 바꾼 세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가장 근자에는 비아그라를 가지고 회사도 잃었었고 여러 가지 신약 사업에 영역을 열었어요. 그런데 화이자가 원래 인류 역사를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것은 페니실린이라는 겁니다. 저게 2차 대전, 1차 대전 때 대단히 효력을 발휘한 건데요. 페니실린 또 테라마이신 이게 항생제들이지 않습니까? 항생제가 나옴으로 해서 인류의 건강, 복지, 의술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 바로 그것을 화이자라는 회사가 만들어낸 것이에요. 화이자는 조금 더 들어가면요. 지금 가장 오래된 제약주의 원조인데 찰스 화이자라는 사람이 창업주입니다. 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지금도 회사를 화이자라고 쓰고 있는데요. 1924년생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저분이 미국 이민을 갔는데 저분은 정식 약사도 아니고 약사 수련 과정에 조금 눈여겨본 약 수련공 정도 돼요. 저분이 사촌과 함께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좀 넘겨주시죠. 공동 창업자가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자, 찰스 에르하르트라는 외사촌이에요. 외사촌하고 같이 창업한 저분은 제과점에 빵 만들 사람입니다. 왜 지금 빵 만드는 거하고 약 수련 일을 말씀을 올리냐면 시작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빵 만드는 사람과 제약 회사에 조금 경험이 있던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것이 당이정이라는 제품이에요. 네. 당이정은 이 약을 먹으면 조금 달달하게 만들어주는 그 전만 하더라도 약은 쓴 것이었는데 저 사람들이 제빵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단약을 만든 거예요. 요즘 네. 어린이들이 약을 빨고 버리고 하는 그 당이정 저 사람들이 만들었고요. 당이정뿐만 아니라 남북 전쟁 때는 썩지 않는 방부제를 만들어가지고 또 히트를 쳤어요. 그 밖에도 지금 코카콜라가 좀 달짝지근한 맛인데 그게 구연산이 들어가 있는데 구연산도 화이자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에서부터 제과 어떤 식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다시 이제 의약품으로 왔어요. 사실 요즘도 식품 회사가 의약을 한다. 대표적으로 제일제당이 바로 지금 그렇게 네. CJ 제일제당이 저런 모델로 가고 있죠. 어쨌든 화이자는 계속 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뚝 선 기업입니다. 화이자의 부상은 한국에서의 바이오주하고도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바이든이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전히 의문 부호가 있기 때문에 화이자 선풍 예의주시 주도 면밀하게 관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다운에 있는 기업과 사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입니다.
일본의 한 신문에 이 신동빈 회장의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니 신동빈 회장을 일본 이름인 시게미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롯데는 줄곧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왔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저는 어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니혼 게이자이라고 일본 경제신문,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경제신문이고 단순한 경제신문을 떠나서 요미우리나 아사히보다도 영향력이 더 높은 대표적인 언론입니다. 그런데 거기 일면에 신동빈 회장 인터뷰 기사가 났는데 일면 제목에 자 우선 이 신문 좀 그걸 그림을 좀 넘겨주시죠. 신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신문에 어저께 니혼 게이자의 신문 화면에 이 인터뷰 큰 제목에 이 시게미스 가문을 단순히 언급한 정도가 아니에요. 신문 기사를 보시면 저기에 신동빈 회장의 일본 이름이 시게미스 아키오거든요. 시게미스 아키오 인터뷰 내용이라 해서 그 제목을 크게 뽑아놨습니다. 네. 저게 중광소부라는 일본 이름인데요. 우리 언론사의 관례 아니 예의가요. 외국 국적의 사람 이름은 서로 그 나라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국적이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쓰고 네. 그 일본식 이름은 부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 니케이는 신동빈 회장이라는 신동빈이라는 아직 글자는 일체 쓰지 않고 시게미스 아키오라고만 썼단 말이죠. 그 대목에서 좀 쇼크를 받았고요. 그거보다도 더 쇼크를 받은 것은 사실 저 신동빈 회장의 기사가 신동빈이 아니라 시게미스 아키오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롯데그룹에서 그 이름을 고쳐달라 또는 정정 기사를 내달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롯데가 일본 이름을 쓰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필요할 때는 한국 기업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일본 기업이 아닌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저 시게미스라는 사람 시게미스 마모루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네. 저분은 일본이 패망을 할 때 그 미주리에 올라가서 메가드 장군 앞에서 외발 한쪽 발이 없는 상태로 올라가서 도장을 찍었던 항복 무쇠 도장을 찍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우리나라 윤봉길 의사의 폭탄에 맞아서 다리가 한 말 없어졌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이제 이 한일 독립운동가들한테는 어떤 타겟이 됐죠. 자 롯데그룹의 가계도를 보면요, 지금 신격호 회장이 그 아들이 그 신동주, 신동빈인데 모두가 다 시게미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 딱 한 사람 쓰고 있지 않은 사람이 신동주 회장의 부인 조은주 씨만 사실은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일본인이거든요. 물론 일본인일 수도 있고 일본하고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100% 한국에서 하고 있고 90% 이상 매출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틈마다 한국 기업이라고 한다면 롯데그룹이 한국 기업인 사실을 좀 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좀 그 문화를 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어저께 니혼 게이자에 나타난 신동빈 회장의 시게미스 기사는 좀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김동선 전 하나건설 팀장입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현재는 승마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최근 승마를 그만두고 투자업계에 종사하고 싶다는 언급을 해서 경영일선에 다시 복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어저께 승마 관련 잡지가 김동선 씨 인터뷰를 인용을 해서 이 보도를 했어요. 네. 한화가의 세 번째 아들 김동수 씨가 이제 승마를 은퇴한다. 어저께 그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 승마 마장마술 프리스타일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김동선 씨가 1등이 아닌 2등을 했어요. 네. 2등을 하고 한 인터뷰 내용이 나는 이제 승마 선수 안 한다. 그리고 경영 일선에 가고 싶다. 그래서 기자가 무슨 일을 하고 싶냐 이러니까 은행 투자 IB 업무, 투자은행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동선 씨가 이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김동선 씨는 2017년에 이른바 김현장 변호사들하고 어떤 그 소란이 있었죠. 네. 김현장 변호사들을 좀 술좌석에서 어떤 모욕을 주고 이러는 바람에 이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독일로 넘어가서 식당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식당도 팔았다고 그래요. 올해 지금 이 한화 총수 일가의 갑질을 살짝 좀 보고 지나갈까요? 우선 김성현 회장이 차남을 데리고 보복 폭행을 직접 했다 해서 북창동의 흑역사 사건이 있었죠. 그해 2010년에 지금 말씀드리는 김동수 씨가 주점 여종업원을 추행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그다음에 차남 김동훈 씨가 뺑소니, 또 2014년에 차남 김동훈 씨의 마약 문제, 또 2017년 1월 달에 김동수 씨의 만취난동, 당시에는 경찰관 폭행 사건까지도 있었어요. 네. 이런 이제 그 우리 기억에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과연 김동순 씨가 돌아올 것이냐, 돌아온다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냐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물론 어릴 때 있었던 개인사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왈가왈부할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공인이고 앞으로 우리 경제계를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주목을 끄는데요. 현재 지금 큰형 김동관 씨가 지금 이번에 솔루션을 맡으면서 등기 이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큰형 김동관 씨는 에너지 쪽을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김동훈 씨는 생명보험을 해서 금융, 그리고 세 번째는 저분이 원래 김동순 씨가 한화 건설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건설 백화점을 맡지 않겠나. 그 지금 제 가계도의 제일 밑에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세 형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하나그룹의 운명은 이 세 형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